대하더군다나. 어머니 뭐 하세요? 음식 좀 빨리빨리 못 가져와요. 왜 이렇게 느려요? 어머니, 밖에서 좀 계세요. 손님들 다 가면 들어오세요. 눈에 띄면 분위기 망쳐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잔치 음식을 만들던 제 손끝이 아직도 떨립니다. 갈비찜에서 나는 간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잡채를 위해 당면 한 가닥까지 정성껏 볶았어요. 사흘 밤낮을 준비했죠. 드디어 오늘 며느리의 새 아파트 집들이 날이거든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근데 며느리가 제 앞치마를 보며 말을 멈추더군요. 어머니, 밖에서 기다리다가 손님 다 가면 들어오세요. 손님들 눈에 안 띄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정부처럼 일만 시키고 정작 손님들 앞에선 숨기고 싶은 존재였던 거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네가 마지막 선을 넘는구나. 제가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선을 넘은 며느리가 뒤집어지는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갈비찜이 윤기를 내며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전복죽도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이고 손님 30명 분량의 잡채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제 손톱 밑엔 시금치 물이 들었고 팔목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설레었어요. 어머니, 손님들 오시면 부엌에만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화해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였죠. 접시를 닦고 수저를 정리하고 과일을 깎으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첫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제게 앞치마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시고 부엌에 계세요.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얼룩이 진 채로 구겨진 마치 청소부가 입을 법한 그런 앞치마요. 손님들이 거실에 모였고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죠. 사돈 어른들도 오셨고 며느리 친구들도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묵묵히 음식을 날랐어요.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을 정말 잘하세요. 가정부 같으시죠? 며느리가 친구들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제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국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죠. 바닥에 흩어진 미역국을 보며 무릎을 꿇고 닦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창피하게. 사돈 어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젊은 사람들 집들이인데 어르신은 좀 쉬시지. 제 귓가가 먹먹해졌어요.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30년 넘게 살림하며 단 한 번도 국그릇을 떨어뜨린 적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부엌으로 돌아온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우리 어머니가 음식은 잘하시는데 좀 구식이라서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려야 해요. 가르쳐 준다고요? 제가 뭘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 새벽마다 요리책을 뒤적였던 제가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죠. 그때였어요.
차가운 벤치에 쇠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저녁 바람에 실려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제가 만든 갈비찜 냄새겠죠. 위층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맑은 목소리까지요.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요. 옛날 분이라서. 또 제 얘기를 하나 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데려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이었죠.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쁘장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90도로 인사하며 웃음을 띤 그 여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이 번득이고 있다는 거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아닌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 잘 모신다고요? 그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질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때 왜 허락했을까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였을까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누군가 가족이 되어준다는 말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벤치에 앉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까만 하늘이 제 마음 같았어요. 텅 비고 차가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그때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겁고 짜릿한 눈물이었죠.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며느리는 저를 멀리했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옛날 방식 가르치지 마세요. 요즘은 다 달라요. 제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저 구시대적인 노인일 뿐이었던 거죠. 또다시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엎었다니까. 진짜 웃기다.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가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림하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던 제가 오늘 그 순간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에서 힘이 빠졌던 거예요. 이젠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웠나요? 며느리를 처음부터 더 단호하게 대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혼자 살았어야 했을까요?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텅 빈 그네처럼 제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후회와 절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벤치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저 집은 제 집이 아니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게 남은 건 이 차가운 벤치뿐이었네요. 그때였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거실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접시들이 산처럼 높았죠. 기름기 묻은 그릇,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와인잔, 음식 찌꺼기가 눌어붙은 냄비까지요. 찬물이 손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릇을 닦았죠.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접시 조심히 다루세요. 비싼 거예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TV를 보면서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말이죠. 내가 이 집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냐. 숨죽이고 존재를 감추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때 며느리 친구 2명이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너네 시어머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관리사무소 회의 때 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계속했죠. 그때 건물주 모임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엄마랑 인사하시던. 에이, 설마.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겠어?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요. 저는 천천히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이제 진심이 드러날 시간이군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집들이 잘 끝났어. 어머니, 설거지하고 계시지. 내일도 와서 청소 좀 하실 거야. 제 존재를 하인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어머니, 다 하셨으면 나가주세요. 저 이제 쉴 거예요. 며느리는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요. 알았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체념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거요. 밖으로 나오니 복도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낡은 형광등처럼 제 인생도 깜빡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빛이 켜질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소장 번호가 화면에 떴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며느리 집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장님, 저예요. 그 집 월세 상황 확인 좀 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네. 회장님, 201동 1502호 말씀이시죠?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그때였어요. 모든 시간이 멈춘 듯이 제 머릿속에선 내일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부동산 직원과 함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 어머니. 오늘 늦으시네요. 그런데 옆에 분은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부동산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아파트 관리 부동산입니다. 월세 연체 건으로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남편이 다 처리했는데요. 부동산 직원이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연체 확인서와 함께요. 3개월째 밀리셨습니다. 계약서대로 퇴거 통보드립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대로야. 월세 3개월 밀리면 퇴거하는 거고. 그 순간 며느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티는 모습이 안쓰러울 법도 했지만 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 집 주인이 그래, 이제야 알아차렸구나. 내가 가정부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네 집주인이었다. 그래, 너 혼자 잘났다고 떠들었지.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근데 웃기지 않니? 이 단지 절반이 내 건물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넌 이 집에 살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 복도에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집들이에 왔던 사돈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멍하니 서 있었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 무시하고 비웃던 여자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요. 내 밑에서 살면서 날 가정부라 불렀구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내 친구들이 맞게 봤더군. 난 이 단지 건물주 회의에 매달 참석해. 내가 날 밖에서 기다리게 한 그 시간에도 난 이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었어. 사돈 어른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도 핸드폰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3달 동안 월세도 못 내면서 집들이는 성대하게 했구나. 그 돈으로 월세부터 냈어야지. 며느리가 울면서 제 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동산 직원이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일주일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 진행됩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 서 있던 이웃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입주민 단톡방에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며느리가 무릎 꿇은 장면, 제가 건물주라고 밝히는 순간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니, 1502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부린 사람이라며? 대박. 건물주를 하인 취급했다니. 어제 집들이 갔는데 진짜 시어머니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었어요. 몇 시간도 안 되어 SNS에 퍼지기 시작했더군요. 제목들이 하나같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녀로 부린 며느리, 알고 보니 세입자. 건물주 시어머니 모르고 무시한 철면피 며느리. 월세도 못 내면서 집들이 연 며느리의 최후.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긴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봤죠. 사돈 어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며느리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야. 내가 감당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요? 3년 동안 제가 받은 모욕과 무시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진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세상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죠. 다음 날 지역신문에까지 기사가 났더군요. 건물주 시어머니 무시한 며느리, 퇴거 통보받아라는 제목으로요. 며느리는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고, 마트에 가도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나 봅니다. 며느리가 다니던 직장 동료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세상이 며느리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힌 거죠.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요.
이삿짐 차가 떠나는 걸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죠. 저는 그 집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내주었습니다. 예의 바른 신혼부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90도로 인사하며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였어요. 모든 게 멈췄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더군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201동 15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집 이야기 들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주였다는. 세상에 월세도 못 내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니까요. 결국 사람은 것보다 마음으로 사는 법이지요.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요. 어머님, 밖이 쌀쌀한데 이거라도 드세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주인 걸 알면서도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참 따뜻한 사람들이네요. 젊은 부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은 분이시니까요. 저희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졌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용서를.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SNS도 모두 삭제하고 회사도 그만뒀다더군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는 그렇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이 많으시지요.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결국 그게 남는 거예요. 제 인생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진심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거칠애로 얻은 체면은 하루지만 진심으로 쌓은 믿음은 평생이더군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진심과 마주하게 될까요?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말이죠. 제가 받은 상처도 제가 준 용서도 모두 언젠가는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